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개인분들이 코스닥 종목 많이 하시니까 보면은 천 언제 이렇게 깨졌죠? 바로 지난주에 깨진 것 같은데 950이에요. 벌써 954까지 왔고, 이게 뭐 그림이지만 차트를 보면은 여기 이 부분 950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심리적 지지선 정 뭐 이런 부분을 좀 막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 낙폭이 굉장히 크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수가 2, 3% 빠진다, 뭐 3% 별거 아니네, 이럴 수가 없는 게 개별 종목들은 막 5, 6% 빠지고 10% 빠지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음속에 걱정도 많고 실질적 계좌적인 측면에서도 타격이 많이 있으실 텐데, 현재 상황 좀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좀 타이트하게 팁을 좀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시장 자체의 전 저점은 이미 오늘 시장에서 깨졌고요. 그러면서도 낙폭이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기류가 훨씬 더 강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전 저점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 직전 저점이었던 950포인트 요 부분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이 부분은 솔직히 미지수예요. 전저점이나 950포인트나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거기 때문에 뭐 버틴다, 버티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예측한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의 분위기를 짚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동성이거든요. 밖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현금의 통화의 유동성을 좀 죄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조이고 있어요. 대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많이 부양시킨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찌됐든 부족한 경제력을 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키면서 그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큰 폭의 상승 장세를 만든 것도 맞고요. 하지만 그것을 당장 건드리기 때문에 힘든 분위기를 이어나갈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차별화가 생깁니다. 어떤 차별화냐?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과 돈에 여유가 없는 사람. 되게 냉정하고 잔인하지만 이 차이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왜 그러냐? 체력이 다릅니다. 체력이 다르다는 건, 만약에 누군가가 신용이나 대출을 통해서 지금 투자를 굉장히 확대한 사람들은 버텨낼 체력이 점점 줄어들거나 힘에 부칠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을 고려해서 그래, 더 빠지게 되면은 너네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반등할게,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돈이 많고 이런 파워를 가진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누르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체력이 약한 자금으로 구성된 물량들이 시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에 튀어나온 물량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생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말은 버텨나가면서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유한한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가고 어떻게 다음을 만들어 갈지,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실력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저는 진짜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이지만 어떠한 템포와 어떠한 비중으로, 그리고 어떤 리밸런싱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지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팁 하나를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초보자분들 또는 경험이 적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의 수익을 지금의 플러스, 주식 왜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수익,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을 낼 준비 단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수익을 내는데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수익을 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장도 있거든요. 이것만 구분을 조금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만들어 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준비가 제대로 돼야 수익이 훨씬 더 원활하게 나거든요. 이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식당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음식 준비 아니면은 홀의 청소, 업장의 청소나 준비 과정들, 이걸 소홀하게 하면 할수록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모든 생산적인 활동에는 준비는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준비를 무시하고 수익에만,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만 좀 이분화시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 지금 그동안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안 됐는데, 진작에 좀 뭐 이럴 때라도 빨리 팔아치웠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가격에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오히려 지금 같은 때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그거야 이제 물론 뭐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보자면 주식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게 제가 얘기했던 준비와 플러스 마이너스 본 게임이죠. 준비도 필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본 게임도 필요한데, 방금 이야기한 관점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본 게임만 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제 본 게임에 뛰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을 겪었을 거냐면, 뭐 오늘 하루아침에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과정 내내 이런 때도 그런 생각하고 이런 때도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절이 누적이 돼서 돈을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그렇게 의미 없게 주식을 하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계좌가 살살 녹는 분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부분이고, 뭐 물론 그렇게 하시면서 포지션을 다 청산하면서 뭐 계좌를 살찌어 나가는 분들도 있기야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청산을 하면서 나가는 분들도 이 말 그대로 이 준비라는 거를 할 거예요. 방식이 다르고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이 준비 과정 없이 나에게 날라오는 기회만 야금야금 먹으면서 주식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좀 약간 굉장한 착각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하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거든요. 이거 내가 괜히 샀다, 너무 빨리 샀다, 이렇게 샀으면 안 됐는데, 이런 뭐 진짜 의미 없는 후회들을 하면서 그런 판타지에 계신 그런 사람들, 막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굉장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막 수익을 내는 막 그런 사람들만 꿈꾸게 되는데 정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좋든 싫든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드리면은, 지금 상황에서 계좌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거는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할 겁니다. 예외가 있다라면은 이때 매수해서 요때 매수해서 장기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수익 실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계좌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로 좋은 건지는 저는 일단 동의하진 않지만 이 부분은 번외로 하고요. 전혀 실현이 없다라는 거는 변화가 없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예쁜 계좌, 이거는 맞지만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계좌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 계좌가 고수의 계좌든 초보의 계좌든 상관없이 어려워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차이점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똑같이 어려운 계좌를 만났을 때 여기서부터 고수의 계좌는 무언가를 합니다. 여기서 무언가란 리밸런싱이 될 수도 있고 계좌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자금의 순환을 위한 세팅 고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필요한 행동들을 해주면서 기다립니다. 이 모습이 흡사 초보자들이 볼 때는 쉽게 편하게 이해하기 좋은 형태가 있죠. 존버 방치. 하지만 다릅니다. 필요한 행동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단순히 존버 기다림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즉, 요점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려워지고 꼬여지기 시작한 계좌를 조금씩 재조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리밸런싱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종목이든 계좌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어떤 행위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걸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뭘까요? 감정에 짓눌리게 되면은
그 어떤 행동도 못합니다. 왜냐? 보고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 짜증나니까 이 종목 밀어버리고 손절하고 리셋시켜서 다시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 잡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 생각으로부터 절대 탈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재조정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수만 보고서 개념적인 얘기를 들었다면 좀 상황 설정을 해도 좋고요. 종목을 가지고 하나 예로 들어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드려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디테일한 답변을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다 다르고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단순히 지금 정도의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된다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예시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대신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단순한 리밸런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좌 전체의 복합적인 균형을 생각해야 될 때거든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야기해도 단순히 하나의 이론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영상들 좀 정주행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필요한 요소를 하나하나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 조치를 하나만 사용하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적어도 행동 조치가 1개, 2개, 3개 이상 이렇게 믹스매치 돼야 되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답이 더 정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진짜 뭐 어떻게 리밸런싱 한다는 건지 어떻게 계좌 관리 한다는 건지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언니님 매매하는 것도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본다는 얘기는 저희가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런 종목 하나를 놓고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종목으로 뭔가 마무리가 되는 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종목 하나 개별적인 게 아니라 계좌라는 팀을 정말 진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 하나를 유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얘네들이 상호 보완을 하고 시너지를 내게끔 만들 것인가, 이것도 좀 진짜 중요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좌의 세팅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로 구성을 되면서 계좌 포트폴리오의 구성, 시너지를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짰는지, 그 다음에 계좌의 순환, 자금 구조는 어떤 형태로 편성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종목 상황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만들어 왔는지, 하락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서 맞아 왔는지, 적어도 요 5가지의 복합적인 상황이 접목된 상태에서 각각의 종목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해결책과 솔루션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러한 상황 환경 자체가 서로 약속된 상태에서 같이 흘러간 상황에서 지금의 하락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많은 대화와 이야기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5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이 5가지의 조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4번까지만 비슷하고 5번이 다른 경우, 아니면은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케이스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야기해드리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말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락을 맞아가고 어떤 식으로 하락해서 관리해 나가는가, 한 단어로 좀 쉽게 정리가 되거든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비 올 때 우산 쓰고 나간다, 우비 입고 나간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운전하지 않고 그냥 나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신생아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알려주는 거죠. 이 경험을 그냥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경험을 같이 한다는 말은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해 나가면서 하락을 막고, 그 하락 속에서 어떤 행동을 어느 때 하는지를 이어붙여 나가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역전을 만들어내는 이 일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경험,
이게 진짜로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를 알게 되면은 각각 상황이 조금씩 달라져도 이제 거기서 응용해 나가면서 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말은 궁금해 하시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자주 얘기하는 건데 뭔가 방법적인 측면, 뭔가 하나의 비법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을 접근하지 마세요. 이 하나의 케이스를 알면 내가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그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정 케이스 하나를 안다고 한들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기 상황을 풀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상황 다 100% 오픈해서 고수한테 진단받고서 하라는 대로 지금부터 그대로 따라하면서 관리해 나가면 가능하겠죠. 그 고수가 만약에 자기 아버지라면 뭐 자기 정말 가까운 친구라면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아니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 계좌를 풀어낼 수 없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근데 이게 전혀 안타까울 이유가 없는 게 자기가 그 능력만 기르면 되잖아요. 그 능력만 길러서 말씀하신 이 경험을 채우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상황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클럽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클럽에 오세요. 나 이렇게 막 물려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자기 경험치 쌓으면서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그리고 또 언니님도 좀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 것도 같이 해결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팁이나 이런 게 더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구체적인 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세팅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싶은 선에서 이해를 하면서 왜곡시키거든요. 근데 진짜로 걱정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방법적으로, 기법적으로 어떤 단순화시킨 행동 패턴으로 정리해가지고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늪으로 빠지기 되게 쉬운 시장이거든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는 좀 때로 뭐 선무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 아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늪으로 점점 자기 의지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뭔가 좀 그렇게 단편화된 그런 지식을 섣부르게 적용시키는 거는 좀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조언을 오히려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경험치를 기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능력적인 면에서는 좋은 시장이에요. 막 오를 때는 모두가 다 외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경험을 채우고 능력을 키우는 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하게 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기회를 잘 살리면서 경험치를 쌓고 나중에 회복되는 시장에서 수익 만회도 하고 그러는 분들도 소수지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소수에 꼭 포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희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구체적인 팁 뭐 드리고 싶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보시면 클럽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지 확인하시고 가입 신청까지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